환율 1480원 돌파, 2025년 12월 17일 오후 3시, 장중 1480.41원을 터치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원화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주변 지인 중 한 명은 어제 저녁에 다급하게 전화해서 언니, 나 지금 적금 깨서 달러 사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평소에는 경제 뉴스 거들떠보지도 않던 친구였거든요. 지금 뉴스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수출 기업에는 호재다.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다.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으니 곧 진정될 거다. 제발 그 말을 믿지 마세요. 1997년 IMF 직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뉴스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어요.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동요하지 마라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반면에 위기를 직감하고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헐값에 나온 빌딩을 샀고 폭락한 주식을 쓸어 담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단지 그 형태만 조금 바뀔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은 딱 잘라 말씀드려요.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믿는 분들. 환율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해외여행 안 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주셔도 좋아요. 어차피 이 영상은 그분들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월급이, 내 퇴직금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들, 침몰하는 배에서 내 가족을 태울 구명보트라도 띄워야겠다는 절박한 분들은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저는 뜬구름 잡는 경제 이론이나 복잡한 그래프 분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자, 냉정하게 현실부터 직시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한마디로 정의하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예요. 냄비 속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개구리는 따뜻하다고 느끼며 가만히 있다가 결국 삶아져 죽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뼈아프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미 금리 역전이 너무 오래 그리고 너무 깊게 지속됐어요.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4.25%에서 4.5% 사이를 오가며 내려올 기미가 없는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무서워서 금리를 3.0% 초반에서 꽁꽁 묶어뒀죠. 무려 1.25%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자도 더 많이 주고 기축통화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달러를 놔두고 굳이 북한 리스크도 있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위험한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돈이 정직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1월에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억 달러나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걸 막으려고 정부가 금고에 있던 달러를 시장에 계속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 건데 구멍은 점점 커지고 물 퍼낼 바가지 크기는 그대로인 상황인 거죠. 둘째, 우리의 믿었던 도끼,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반도체 겨울론이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우리 주력 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니까 다시 환율이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수출이 안 돼요.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따라왔는데 가격은 절반이니까요. 달러를 벌어올 곳은 없는데 달러가 나갈 구멍만 숭숭 뚫려 있는 셈이죠.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신뢰의 문제예요. 최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인에서 부정적인으로 바꿨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게 정말 무서운 신호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이상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 위험한 이머징 마켓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 자본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무감각이에요. 환율이 1200원일 때는 비싸다.
해외 직구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1,400원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1,480원을 넘어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해버려요. 이게 바로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내 자산의 실질 가치가 30%, 40%씩 증발하고 있는데도 통장에 찍힌 원화 숫자가 그대로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이대로 1년만 더 지나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 있을 거예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올 테니까요. 마트 가서 장을 봐도 10만 원으로 살 게 없고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고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달러를 사야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1,480원에 달러를 덜컥 샀다가 만약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환율이 1,400원대로 떨어지면 어떡할 건가요? 그때는 환차손까지 입게 돼요. 아, 내가 꼭지에 물렸구나 하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환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인 태풍이 불어닥쳐도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 이름하여 금융방주 프로젝트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대홍수가 와도 우리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방주는 딱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율은 5대 2대 3이에요. 이 황금 비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 50% 미국 단기 국채. 여러분의 자산 절반 50%는 무조건 여기에 태워야 해요. 바로 미국 단기 국채네요. 아니, 미국 국채라니 너무 어렵잖아요. 채권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달러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필 단기 국채냐고요? 작년에 금리 곧 내린다, 채권 투자 적기다 라는 말만 믿고 20년물, 30년물 장기 채권 샀다가 마이너스 40% 손실 보신 분들 수두룩해요. TLT 같은 거 샀다가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지죠. 금리 예측은 신의 영역이에요. 파월 의장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야 해요.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미만인 초당이 국채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원금 손실 위험이 극도로 낮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연세에서 5%의 이자를 꼬박꼬박 달러로 줘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 예금 이자가 3%대인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정부가 4% 너는 이자를 주면서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덤으로 줘요. 만약 환율이 떨어져도 높은 이자로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SGOV나 BIL 같은 ETF로 주식 사듯이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달러를 가장 똑똑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20% 금. 두 번째 방법에는 자산의 20%를 채워요. 바로 금이에요. 금값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지금 사상 최고가라던데? 네, 비싸요. 온스당 2,600달러를 넘나들고 있죠. 하지만 비싸다고 안 사면 나중에 3,000달러, 4,000달러 갈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왜냐고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중국 인민은행은 벌써 2년 넘게 매달 금을 매집하고 있고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심지어 폴란드까지 금 사재기에 나섰어요. 2022년부터 3년 연속 매년 1,000톤 이상씩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들이 바보라서 비싼 금을 살까요? 아니에요. 미국 달러조차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건 실물 자산인 금밖에 없어요. 금은 투자가 아니에요. 보험이에요. 우리 집 불날까봐 화재보험 들듯이 내 돈이 휴지 조각 될까봐 드는 보험이 바로 금이에요. 전쟁이 나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든 금은 지난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빵이 된 적이 없어요. IAU나 GLD 같은 금 ETF 아니면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을 이용하면 수수료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30% 미국 우량 성장주. 마지막 세 번째 방법 30%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엔진이에요. 바로 미국 우량 성장주예요. 지금 미국 주식 꼭지 아닌가요? 거품이라는 말 많던데 10년 전에도 꼭지라고 했고 5년 전에도 꼭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S&P 500 지수는 우상향했어요. 조정은 있어도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가 2,500선에서 10년째 제자리 걸음할 때 미국 시장은 끊임없이 혁신 기업을 쏟아내며 성장했어요. AI 혁명을 이끄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전 세계 최고의 인재와 자본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미국이에요.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는 연평균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4%도 안 됐죠. 심지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마이너스나 다름없어요. 워렌 버핏이 유언장에 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썼을 정도예요. 우리가 50%의 단기 국채와 20%의 금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과감하게 세계 1등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주식이 반토막 나도 전체 자산에서는 15% 손실이고 그동안 달러와 금이 올라서 방어해 줄 테니까요. SPY나 VO 같은 S&P 500 ITF 혹은 QQQ 같은 나스닥 ETF로 시작하면 됩니다. 개별 종목 고를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은 좋은데 난 당장 먹고 살기도 빡빡해. 시드머니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장담하는데 돈의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으로 이 시스템을 못 만드는 사람은 1억이 생겨도 절대 못 지켜요. 오히려 돈이 적을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나중에 자산이 불어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 있거든요. 100만 원이 있다면 50만 원은 미국 단기 국채 ETF 사고 20만 원은 금 ETF 사고 30만 원은 S&P 500 ETF 사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복잡한 계산도 필요 없어요. 이걸 세팅하는데 걸리는 시간 딱 10분이면 충분해요.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톡톡 몇 번만 누르면 여러분은 침몰하는 원화라는 배에서 탈출해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구명 보트에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월급 200만 원 받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남은 돈 30만 원. 그거 쪼개서 달러 사고 주식 샀어요. 그때 친구들은 야, 그거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 티끌 모아 티끌이다 라고 비웃었지만 지금 그 친구들은 환율 오를 때마다 한숨 쉬고 있고 저는 우으면서 계좌를 봐요. 환율이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투자하다 보면 주식이 올라서 비중이 40%가 될 수도 있고 금값이 떨어져서 1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기계적으로 다시 5대2 대 3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이 오른 놈은 팔아서 수익 실현하고 떨어진 놈은 싸게 더 사주는 거죠. 사람 심리가 참 묘해서 오르는 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리는 건 더 내릴 것 같아서 못 사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미들이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아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율을 지키면 강제적으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게 돼요. 이게 바로 고수들이 말하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투자를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마법의 시스템이에요. 감정을 섞지 마세요. 그냥 기계처럼 비율만 맞추세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지금 환율 1,480원. 분명 위기예요. 앞으로 1,600원, 1,700원 안 간다는 보장 없어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곳에서도 1,500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지 아니면 기적처럼 반등할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갈려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1997년 IMF 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헐값에 나온 강남 빌딩을 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폭락한 우량 주식을 주워 담아 부자가 됐어요. 위기는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때 가서 그때 그 영상 보고 따라 할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하고 안도하실 건가요? 5대2 대 3. 미국 단기 국채 50%, 금 20%, 미국 성장주 30%.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고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제안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원화 몰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환율 상승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구조적인 위기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한 5대2대3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 불확실한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봅시다.